일단은 미 증시가 어제 상승이 좀 나왔죠.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 상승에 대한 배경은 그냥 팩트만 얘기해서는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데 그런 거죠. 말 한마디죠. 기대감이 조금 모멘텀이 조금 형성은 됐다 뭐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팩트가 나온 건 아니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멘트입니다. 그래서 관세 같은 경우는 140%, 145% 이상 올리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뭐 글로벌 관세가 미니멈 10%로 이미 픽스가 된 상태고 어쨌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제 히토류 카드를 살짝 꺼냈죠. 중국이 전반적으로 글로벌에서 매장량을 갖고 있는 게 약 61%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토류의 61%를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하고 있는데 정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카드가 우리나라로 일단 공을 돌린 거죠. 야, 한국 줄 잘 서라. 미국 편에 쓸래? 중국 편에 쓸래? 이러면서 한국한테 공문을 띄웠습니다. 방산기업, 그 다음에 에너지기업, 반도체, 뭐 전부 다 띄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웬만한 산업에, 성장산업의 제품에 다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공문을 띄웠다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대처를 해야 되겠죠. 어떤 대처를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조금 와해되는, 화해를 일부 하는 모습들까지 도출될 때까지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보류를 시켜놓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6개월, 최대 6개월 정도의 비축량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일단 기한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고 딜레이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뭐 그 정도만 인지하고 넘어갔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트럼프가 지금의 상황에서 꼬리를 살짝 이제 화해의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채금리에 대한 장기 국채금리에 대한 상승세 그러니까 국채권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금리를 인하를 시켜야 되는데 파월을 파면시키지는 못하겠고 그 후에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후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 파월 이후에 누군가는 또 다시 올라오게 되겠죠. 차라리 그 사람을 집어서 힘을 실어주는 게 낫다는 판단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는 동안에 시간에 대한 경과가 또 필요하겠고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미니멈 10% 최대 관세까지 다 얘기를 한 판국에 최대 관세를 조금 열어두게 여유를 좀 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번 주 중에 글로벌 협상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약 30개국에 대한 일부의 그런 결과가 이번 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러함으로 있어서 모멘텀 부여는 자꾸 해주고 있다는 거죠. 경제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아질 거 눈에 불보듯 뻔하니까 이거를 강제로 끌어올리지는 못하죠.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실물 지표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끌어올리는 것은 그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만질 수 있는 게 금리였는데 그 금리조차도 인하를 빨리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방어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트럼프는 하게 된 겁니다. 관세에 대해서 낮춰주는 조금 뭐 문을 열어두는 그런 형식으로 있어서 모멘텀 부여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 그게 답입니다. 팩트는 없고요. 방법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다른 의미를 두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선물 차트를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든 현물 차트를 보든 보시면 최근에 그 2주 전에 굉장히 크게 이제 반등이 한번 나왔을 때 이제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그 시그널을 만드는 그 장대 양봉에 대한 중심가를 일봉의 종가상 훼손하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오다가 어저께 반등 구간을 살짝 머리까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멘텀 부여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따라오는 팩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상승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팩트가 뒤따라오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모멘텀을 부채질한 것은 미효율성 정보 도지에 있어서 앨런 머스크가 중요한 일들은 다 끝냈다. 나도 이제 테슬라로 돌아가서 경영 일선에 다시 참여해서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5월 달부터 아주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국의 증시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그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있어서 왼손은 그저 거둘 뿐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중국에 대한 그러한 지표 자체가 낮아지는 추세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바닥 구간도 매출 차원에서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럼 당연히 추세 곡선을 봤을 때 앨런 머스크가 여기에 바닥 구간에서 경영을 다시 손을 대게 된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는 것은 자동차에 있어서는 지금의 바텀 구간보다 내려가지 않고 FSD를 활용한 자율주행을 활용한 조금은 나아지는 부분, 그러한 미래 성장성을 좀 보고 갈 거예요. 그러면서도 로봇에 대해서 집중해서 또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지 않을까, AI까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미국 시장이고 한국 시장이고 팩트 없이 모멘텀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나왔다. 끌어올렸던 장대 캔들에 대해서 하프 구간에서 종가상 이탈을 하지 않고 머리까지 잡았다. 그렇다는 것은 단기간에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또 다른 모멘텀이 추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조금 더 올라간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일부 나와야 된다. 그 결과가 그거죠.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되돌림 현상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유념을 해야 되고, 지금은 그냥 기대감으로만 올라온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만 해석하는 것이 58,000% 맞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상승에 대한 섹터는 과연 어떤 게 올라갈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요,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더 어렵습니다.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려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올라가니까 더 어려워요. 선택이 어렵다는 거죠. 뭘 찍어야 될지 몰라요.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다 올라갑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인 게 맞는 거고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택이 어려울 수 있다. 선택 장애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새롭게 두각을 나타낸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오히려 더 신선하지 않나, 프레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우리나라 국내에 있어서 이제 대권 주자들이 공약을 걸기 시작하면서 행보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가 하루에 2개 정도의 공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는 데만 해도 머리 아파 죽겠어요. 이재명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크게 3개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고요. 두 번째 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도로? 그러니까 전력, 전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이거 3개입니다. 그것을 산업적으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세세한 거 빼놓고 산업적으로 우리 주식쟁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봤을 때 그럼 가장 프레시한 건 뭐야? 전력, 전기는 이미 다 빼먹었고요.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뽑아놨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이미 솔트록스라든지 기존 상승이 이미 있었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신재생 에너지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일단 오늘이 수요일인데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일단 세론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이재명의 행보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끝나고 다음 행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이번 주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세론이 한번 나올 수는 있다. 다만 글로벌적으로 눈을 돌려봤을 때 미국이 태양광 쪽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죠. 왜? 중국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그 글로벌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90%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세 부여라든지 니네 거 안 사 이런 얘기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사이익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일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러한 기한들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미국이 악수를 일부 하는 모습은 나올 수 있어도 포옹하는 모습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짧은 구간은 풍력 쪽을 볼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추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물려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만들어낼 수 있는 섹터는 저는 태양광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